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살펴보시면 세대원, 세대주 뭐 이런 말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세대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재개발할 때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을 하는데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재개발 사업할 때 하나의 세대로 묶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판례도 어느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판결이 났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판례 사안은 이렇습니다. 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조합원 분양을 준비하던 중에 한 가족이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제 판례에 드러난 이 가족은 3명인데 부부와 남편 쪽의 친동생까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모두 한 세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재개발 조합이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 세 사람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분양권을 한 개만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인제 원고 1, 2, 3은 각각 재개발 구역 내에 각자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이 세 사람은 명백하게 각자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분양권을 한 개만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억울하겠죠. 사실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세 분이 인제 투자할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에 각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셨을 텐데 이게 이렇게 묶여 버리면 사실 손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 "우리는 실제 주거도 따로 하고 생계도 따로 한다. 법적으로도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리처분 계획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어요. 원심은 어떻게 봤냐면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제 배우자랑 동생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던 이상 이 세 사람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은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먼저 대법원은 법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단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혹은 법적으로 배우자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건 법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다는 건데요. 대법원에서 들고 있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먼저 대법원은 세대의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가구랑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전적 의미나 문헌에 따른다면 결국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지만 이 법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적인 면만 기준으로 1세대 혹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법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혹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헌을 적어서 세대를 정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세대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주민등록표 등재와 같은 형식만 기준으로 하나의 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서 이를 가장하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형식만 기준으로 하면 1 세대 1 주택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아니 조합이 이걸 어떻게 다 따져 보고 조사를 하고 하느냐. 같이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걸 어떻게 다 따지고 앉아 있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는 도시정비법에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녀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배우자랑 어린 자녀들은 세대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한 세대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1 인의 조합원으로서 1 인의 분양 대상자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이렇게만 세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조합이 따로 뭐 세대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조합은 주민등록표 등 그 공부를 기준으로 하나의 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 제출, 이의 신청 뭐 이런 걸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인제 실제 이런 소송을 해 보면 조합이 엄청 불친절하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실제 이의 신청 이런 거 검토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가 되는 겁니다만.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 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해서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니라 행정 소송이에요. 행정법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 이게 또 행정법원은 민사법원이랑 분위기가 또 다르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좀 더 긴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조합 사건 같은 경우도 가끔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데 아무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인제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많이 가는데, 그 서울가정법원 지하는 서울행정법원이거든요. 그 행정법원 쪽 분위기와 가정법원 쪽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법원을 자주 가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행정법원은 그렇게 또 자주 가지 않다 보니까 새삼 긴장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또 행정법원만 자주 가서 가정법원 쪽을 좀 어색해하죠. 아무튼 저는 가사 사건도 하고 행정 사건도 하고 다 합니다. 뭐 정보공개 청구가 됐건 전학처분 취소가 됐건 뭐든 궁금하신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라는, 편하게 맡겨주시라는 말씀을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드리고, 아무튼 그 조합은 거의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뭐 실제 이 사람들이 같은 세대원인지 아닌지 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판례 입장은. 그래서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하나의 세대를 묶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긴 하거든요. 이제 가끔 뭐 주거 이전비 같은 것도 저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조합 측에서 주민등록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이의 신청 같은 걸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판례가 실질적인 걸 따져봐야 된다고 판결을 내려도 조합에서 일단 "노."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주거 이전비라도 받으려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주거 이전비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민사소송이랑은 또 다른 거라서 정말 이게 개인이 그냥 법원에다가 뭐 몇 가지 서류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빼고 어쩌고 하면 남는 게 없겠다 싶어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제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등록 이전을 하더라도 실제로 뭐 그곳에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 같은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이런 것까지, 아니면 야쿠르트 우유 배달 같은 거를 다 기록을 찾아 가지고 제출을 해서 인제 법원에서 인정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개인이 다 챙기시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죠. 그냥 좋게 좋게 잘 해 주면 좋을 텐데, 참 조합에서 불친절한 경우를 많이 봐서, 심지어는 조합 측에 이의 신청 같은 걸 하려고 서류를 다 냈는데 서류를 안 돌려주는 거예요. 소송을 해야 되는데.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고, 결국에는 소송해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해서 늦게 늦게 조합을 제출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를 봤는데, 결국 이게 실질적인 걸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억울한 게 누군지를 판사님이 일단 판단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이 판례 같은 경우도 아마 원심에서는 이분들이 뭔가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점이 인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서 일단은 '한 세대로 봐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 추측이긴 한데요. 이게 감정적인 것을 아예 또 배제하고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상담할 때 주로 말씀드리는데, 누가 괘씸한지를 일단은 재판부에서 보거든요. 조합이 괘씸한지 아니면은 조합한테 떼를 쓰는 쪽이 괘씸한지. 그래서 인제 이런 거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가 뒤집혔듯이 법 문헌에 벗어난 정도의 해석과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결국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막말로 이 원심 판결에서 이 한 세대로 묶어서 본 이유를 뭐 셋이서 정말 생계를 같이 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대법원에서 뒤집혔을까요? 쉽지 않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판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 판례 가지고 조합이랑 싸우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조합 측에서 이 판례 하나 들이민다고 해서 눈이나 하나 깜빡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제가 본 조합은, 예,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